안녕하세요. 성장형 주린이 풍성호입니다. 주말 아침 잘 보내시고 계신가요? 저는 오늘 올릴 영상은 아니었는데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올리려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주말에 좀 시간이 나실 때 틈틈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고수분들이 대부분 주말에 공부 영상을 숙제를 많이 올려주세요. 장중에는 이제 평일에는 이제 장중에 집중을 해야 되니까 그냥 뭐 시장이나 주식에 종목에 대한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테마라든지 주말에 되면 꼭 그 영상들을 많이 올리거든요. 저도 이제 제 입장에서 제가 주린이 입장에서 주린 저보다 더 주린이거나 아니면 같은 주린이로서 공부하는 분들께 어떤 좀 첨언 뭐 메시지 하나를 좀 드리려고 이렇게 한번 영상 찍어보게 됐습니다. 주린이가 주린이로서 주린이에게 드리는 내용. 제가 원래 그 링컨 대통령의 그 3F라고 그랬나? 그 갑자기 그 무슨 용어더라? 하여튼 3U인가? 뭐 그렇잖아요. For the people, by the people. 또 하나 뭐였지? 무슨 people이었는데? used people이었나? 아무튼 사람을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시민에 의한 우리 시민의 의한이죠. 뭐 우리나라 직역하면 저는 그걸 되게 좋아해요. 그 언어를. 그래서 제가 항상 3U라고 하면서 제가 게임을 오래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게임에서 운영진 내지는 항상 사람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고 그 리더가 돼서 그 어떤 단체를 이끄는 역할을 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항상 뭐 물질적으로 유복하진 않았어도 뭔가 명예로운 삶을 많이 살았죠. 항상 좀 제가 뭐 가끔 자랑하듯이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항상 뭐 약간 존경받는 듯한 아주 인정받는 인정 욕구가 좀 많이 있어서 좀 그런 위치에 서서 봉사도 많이 하기도 하고 남들 안 하는 거 막 맨날 뒤치다거리 하고 뭐 그러고 살았는데 저기서 게이머다 보니까 원래 게임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뭐 우리나라 사람뿐만이 아니겠지만 게이머들을 조금 살짝 그 하대하거나 멸시하는 경향이 좀 아직까지도 있어요 실제로. 왜냐면 제도권의 교육이 그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게임은 악이다 뭐 마약에 가깝다 뭐 그러면서 계속 제도권이 공격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뭐 게이머 입장에서 그런 부분이 좀 억울한 것도 있고 해서 저는 항상 그 제도권들하고 뭐 약간 싸우다 보니까 맨날 3U를 강조했거든요. 유저에 의한, 유저를 위한, 유저에 의한. 유저가 직접 막 이런 식으로 이제 3U를 강조했고 우리끼리 직접 하자. 우리가 다 하자. 회사가 폭정하는 거를 유저들이 가만히 있지 말자. 막 그런 식으로 많이 해왔는데 이건 좀 이제 각사라고 오전이라 갑자기 내가 또 뇌절하네요. 이 얘기를 할 게 아니었는데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주린이를 위한 좀 내용을 주린이로서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근데 제가 조금 뭐랄까 한 가지 또 얘기하자면 사실 저는 지금 깡통이고 심지어 깡통 주린이에요. 그리고 맨날 얘기하지만 저는 이제 작년 9월 달에 그러니까 2020년 9월 달에 주식을 계좌를 처음 만들고 시작한 사람입니다. 9월 달에 3월 달에 3월 9일 날 처음 시작해서 아직까진 코로나가 한참 하락하던 시절이잖아요. 그때가.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잘 모르고 뭐 뭣도 모르고 산 종목이 막 미친 듯이 떨어지려 그러니까 눈치는 빨라가지고 겁은 많아서 바로 팔고 배운 게 나름대로 있으니까 바닥에서 잡기도 하고 막 그런 운도 있고 그랬어요. 그때부터 이제 풀미술 몰빵이라는 뭐 뻘짓을 막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남들에 비해서 엄청나게 뭔가 내공이 있거나 경험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원래 저 같은 경우에도. 근데 왜 제가 유독 이런 영상을 제작하면서도 많은 분들까지는 몰라도 상당한 분들이 제 입장에서는
뭐 700명, 뭐 800명이면 적은 숫자는 아니잖아요. 그런 분들이 제 영상을 보면 그 구독을 하면서 뭐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도 많고 뭐 감사하다, 고맙다는 말도 종종 듣고 제 나름대로 주가 종목이라든지 주가에 대해서 이렇게 예측을 해보면 상당히 적중률 제 경력치고는 저는 이게 자기 객관화를 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니 이게 10개월 주린이가 이런 정도의 그런 식견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주가를 볼 수 있는 이런 차트를 볼 수 있는 이런 게 가능한가 하는 수준 정도까지도 좀 과하게 얘기하자면 저 정도 경력이 되는 사람이 저만큼 실력이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이 시장에 저는 그런 생각까지도 가끔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괜히 제 말을 듣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게 저는 또 나름대로 결과로 좀 보여준 면이 좀 많잖아요. 제가 뭐 괜찮다 싶은 거는 좀 그렇게 흘러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뭐 아닌 경우도 있지만 솔직히 고수들도 많이 틀리는 마당에 저 정도 되는 사람이 승률이 5, 60% 최소한 70% 80% 된다는 게 좀 저는 말이 안 된다 보거든요. 물론 고수의 뷰를 많이 추종하고 따라와서 그렇긴 하지만 하여튼 그런 입장에서 저 정도 적어도 저 정도나 저 이상의 뭔가 빠른 시간 안에 더 많은 실력을 쌓고 내공을 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서두가 너무 길었네요. 주린이가 어떻게 하면 공부를 정말 좀 빠르고 요점만 핵심을 파악해서 어떻게 하면 시장에 빠르게 적응을 해서 좀 남들보다 덜 고생하면서 저걸 할 수 있을까? 주식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지금 이제 시장이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시장이 안 어려워졌으면 안 어려워지고 있으면 그냥 뭐 대세 상승장에서 그냥 날로 먹고 그냥 고기반 물반으로 해갖고 아무거나 주스면 막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었으면 별로 이런 얘기가 필요가 없어요.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안 해도 잘 되니까. 근데 이제부터는 계좌가 깨지는 상황이 훨씬 많이 나옵니다. 이제부터는. 왜냐면 진퉁을 가릴 줄 알아야 되거든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런 안목도 필요하고 그러는데 그런 시장이 이제 들어왔다고 이미 들어왔죠. 한 10월 달부터 들어왔는데 대형 장세에서 막 지수는 올라가는데 막 종목도 깨지고 막 그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전 금요일 날 정말 많이 느꼈거든요. 어제. 아니 제가 보는 저희 섹터 제 관심 종목에선 대부분 다 괜찮았잖아요. 대부분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괜찮은 부분이 많잖아요. 안 좋은 건 안 좋은 대로 흘러가는 그 방향성에 대해서 안 좋을 거니까 그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으면서 오히려 그 역전의 기회를 노려서 종가 베팅을 하거나 해가지고 그 음봉에 대한 그 뭐 대비를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그대로 흘러가서 종가 베팅을 한 상태니까 월요일에 지켜보면 되고 그런 내용들을 막 얘기했는데 상당히 시장에 어울리게 됐단 말이에요. 요새는 제가 한 보름 정도 한 달까지 모르겠고 한 보름 정도 선에서는 SNK하고 성호전자 빼고 상당한 좀 뭐랄까 그 실적 뭐 그런 적중률 뭐 그런 걸 이뤄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을 말씀드려 보는데 주린이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그거부터 안내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 나름 정리를 해봤어요. 처음에 주식장이 들어오면 딴 거 필요 없고 메타인지부터 하셔야 돼요. 메타인지. 제3자의 눈에서 보는 자신이 어떤지. 메타는 이게 제이지 리더 선생님이 설명한 게 있는데 모모에 대하여요. 그러니까 게임하는 사람들은 메타 그런 거 알아요. 그러니까 메타가 따지고 보면 트렌드라고도 볼 수 있어요. 뭐 현 메타가 어쩌고 저쩌고 롤에서 메타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시즌의 메타가 어쩐지. 그러니까 뭐 지금 시장이 어떤지 아니면은 지금 시장에서 주린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얘기하면 메타라 그러고 인지는 그야말로 인지입니다. 그걸 인식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대충 막 구만전자 하고 있는지. 저는 지금 동학개미 지금 2차 웨이브라고 볼 수 있죠. 동학개미의 2차 웨이브. 1차 웨이브는 코로나 때 용감하게 뛰어든 사람들이고 저같이 2차 웨이브는 이제 구만전자 개미란 말이에요. 따지고 보면 지금 구만전자에 미친 듯이 받쳐가면서 지금 개미들이 버텼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지금 삼성 깨졌고 좀 깨졌죠. 음봉으로 확 깨졌는데 이게 11선, 21선 깨질지는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동학개미가 힘이 엄청 세기 때문에 어디까지 버텨낼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금방 회복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종가상으로 일단 깨졌어요. 삼성전자가, 구만전자가. 그럼 여기서 이제 그 구만전자가 깨졌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이게 구만전자가 어떠냐, 그런 거 자기 자신이 구만전자 개미인지 아닌지부터 인식하는 거죠. 제 주변에 지금 삼성전자 9만 10만 가는 거 아니야 하면서 들어온 거나 들어오려고 하거나 계좌를 만들거나 하는 사람들이, 제가 한참 코로나 때 막 빨리 그 주식을 지금 해야 된다 하고, 저는 좀 성향이 그렇잖아요. 사람들한테 뭔가 설파를 하고 알리고 좋은 건 공유하려고 그러고 좀 그런 성향이잖아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계속 무리하면서,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너 같은 놈이, 너도 지금 이제 주식을 시작한 놈이 저도 모르면서 뭔 개소리를 하고 있냐. 주식은 위험한 거다. 도박은 하지 마라. 주식은 도박이다. 근데 이제 와서 그런 놈들이 다 한다고 난리를 치고 있단 말이에요. 9만전자, 이 지금이야 사야 되는 거 아니냐고. 아니, 제가 막 5만전자, 7만전자 할 때도 지금도 싸다. 삼성전자는 아직도 저평가다. 더 갈 거다. 걱정 마라. 6만전자 들어와라. 하다못해 삼성전자라도 사라. 삼성우라도 사라. 니네 적금 든 거 얼마냐? 작게 적금 든 거 1,000만, 2,000만 있대요. 그러면 그 적금 든 거라도 깨서 와라. 아니, 깬 거 아니라 만기가 됐으면 삼성전자 절반이라도 사라. 지금이라도. 늦지가 않았다. 아니, 그 적금보다 3배, 4배, 상황에 따라서는 10배도 더 수익이 거둘 수 있는 아주 좋은 상황에 있는데, 뭐하러 그걸 적금에 넣어가지고 돈 썩히고 있냐. 돈이 쓰레기가 되고 있는데. 더럽게 안 됐더니만 이제 와서 막 9만 전자, 10만 전자 갈라 그러니까 막 이제 와서 계좌 개설 어떻게 하는 거냐느니 막.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런 애들한테 9만 전자 개미는 되지 마라. 지금 와서 9만 전자, 무슨 9만 전자냐. 지금 와서 차라리 기다려라. 기다리면 지금 8만 8천 전자 됐잖아요. 8만 전자 되고 상황 봐서 막 7만 전자 될 수도 있다. 그때 가서 8만 전자에서 좀 담고, 다 사지 말고 또 7만 전자에서 담고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설명을 했더니 막 이제서야 이제. 근데 제 말이 안 먹히는 게, 저는 깡통이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되게 웃긴 게, 제가 만약에 막 10억짜리 막 벌었잖아요. 똑같은 그 경력에서. 그러면 되게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저는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똑같은 내공이고. 제가 근데 물론 10억을 벌었으면은 그 같은 내공에서도 좀 있어 보이겠죠. 근데 그 10억을 번 개미하고 저하고는 다른 게, 그냥 그 사람은 벌었고 저는 잃었다, 이것뿐인 거예요. 주식을 보는 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위일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물론 돈 버는 사람이 무조건 고수거든요, 주식시장에. 돈을 몰라도 버는 사람이 고수인 건 맞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이런 제 상승장에 취해가지고 공부도 안 하고 있다가, 저처럼 이제 막무가내로 매매하진 않았겠지만, 그러고 있다가 막 시장이 막 무너지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훅 가면은, 그때도 그 사람은 그 10억을 날린 똑같은 깡통이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어쨌든 좀 이제 평소에 저한테 이미지가, 제가 교수 이미지가 있으니까 약간 보는 안목이 있는 사람들은, 제가 하는 말이 좀 그래도 신뢰도가 있다, 뭔가 근거가 있다. 그런 사람들은 진즉에 49,000전자 사가지고 잘 버티고 있어요. 물론 저는 항상 얘기하죠. 네가 잘한 거다. 너가 판단을 잘해서 용기 있게 뛰어들어서 이렇게 그런 수혜를 들고 있는 거고 잘하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정보를 제공하고 맞다고 해도 네가 판단을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아무리 정보를 제공하고 해도 잘하면 네가 잘한 거고, 못하면 잘못된 정보를 전해준 내가 잘못한 거고. 그러니까 잘했을 땐 네 자신을 칭찬하고, 뭐가 안 됐을 때는 남을 탓해라. 저는 반대로 얘기하죠. 왜냐하면 그래야 자기가 좀 위안이 되고 하니까. 그러면 자기가 좀 더 이제 자극을 받겠죠. 자기가 잘하는 식으로 좀 더, 물론 큰 실패를 겪으면은 스스로도 점검을 해야 돼요. 근데 저는 이제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위안하는 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계속된 그런 반복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서도 자기한테도 결론은 내가 책임을 지는 거니까 그런 걸 다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투자의 책임은 나 자신이라는 그런 것들.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메타인지가 됐다고 쳐봐요. 그럼 자신의 투자 성향, 이런 거. 자, 그런 거 영상들은, 이런 내용들은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 여기 나와 있어요. 상위 10% 고식들을 하고 있는 주식 잘하기 위한 3가지. 제이제 리더 선생님도 얘기하고요.
딜라이트 선생님 매매법을 위한 이거 한 2년 전, 3년 전 내용들이에요. 자, 이런 것들 지침서들이 다 있어요. 본인들이 다 제공을 해요. 옛날부터 주식을 시작할 때 이런 거부터 보고 시작해야 된다라고 처음부터 대문에 걸어 놓습니다. 그리고 자, 심플 관심 종목 심플자도 고수들은 다 똑같은 소리 해요. 내 위치는 어디냐, 각각 위치에서 주의할 점과 공부 순서를 알아야 되는 생각. 자, 그리고 자신에게 맞는 매매 스타일을 찾으세요. 매매 복귀의 중요성. 다 똑같은 얘기합니다. 다 똑같은. 그러면 고수들이 다 똑같은 얘기. 이게 차원개미라든지 뭐 하성운의 대박 투자라든지 태건TV라든지 제가 보는 사람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은 얘기합니다. 너 자신을 알라는 거죠, 처음부터. 자, 그러면 자신의 그런 식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럼 자기가 주식시장이 뭐가 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투자 성향부터 파악을 해보는 겁니다. 나는 단기가 맞는지, 성격이 급해가지고 바로 초단타를 치고 막 스캘핑을 쳐대고 막 데일리로 하고 다음날 못 끌고 가니까 바로바로 재미 봐야 돼요. 그럴 수도 있어요. 단기 매매에 어울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차원개미도 그렇고, 차원개미 그분도 그렇고, 란돌TV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리고 스캘퍼들도 많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들 많아요. 불개미라는 거의 걸출한 인물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고, 주력 매매가 단기 매매인 사람들, 스윙도 있잖아요. 뭐 심플 관시 종목 선생님, 심플이나 딜락 같은 선생님들은 스윙이 전문이잖아요. 그리고 중기가 전문이기도 하고, 딜락 선생님 자기가 장기가 전문이라고 합니다. 중기도 있고, 근데 중장기는 뭐 이렇게 약간 좀 모르겠고, 그래도 막 보컬 이제 슈퍼개미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보컬경제TV라든지, 그분은 닉네임 까먹었는데, 게임 좋아 신중형이라는 분도 계시고, 그런 진짜 배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주식 트레이더 그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어떤 정체 파악을 못했는데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럼 중기 장기 이런 사람들 막 슈퍼게임 김정환, 주식농부 뭐 박영호, 뭐 배진아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뭐 바람의 숲 뭐 최철호인가 뭐 그런 고수들도 있잖아요. 심지어 예능으로 하는 소행성이라는 여자분, 되게 이쁘게 생기신 그 여자, 반쯤 예능이지만 실력이 있잖아요. 그래도 좀 실제 저거는 몰라도 나름 실력이 있잖아요. 그런 거 본인이 어디에 맞는지 먼저 파악을 하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매매법들이 있구나. 그러면 이제 그 매매법에 맞는 공부하는 법을 이제 익혀야 되는 거죠. 자, 1번 단기 매매에 어울리는 원리라든지 타점이라든지 뭐 매매법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근거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죠. 자, 이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 안 하고 그냥 부터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종목이 그냥 대부분 다 삼성은 좋으니까 삼성은 떨어지지 않을 거야 이러면서 들어온다고요. 이러면서 사요. 그럼 구만전자 개미가 다 그렇잖아요. 와, 9만 절대 안 떨어진다. 근데 조금만 보면은 이 9만의 금액이 이격도가 엄청나게 벌어가지고 장기 평선에서 엄청 올라와 있는, 단기적으로 진짜 미친 듯한 급등을 보여주는 이걸 알아야 된다고요. 안다고요. 자, 이거 좀 더 스케일을 당겨 볼까요? 아니, 삼성전자 역사 이래로 볼게요. 삼성전자 역사 이런 급등은 여기 한번 있네요. 반도체 슈퍼사이클 2016년 이때 서버 막 이런 식으로 개편되면서 엄청나게 급등을 했죠. 근데 차원이 다르잖아요. 지금의 급등은 차원이 다르잖아요. 각도가 예사롭지가 않잖아요. 이걸 보진 못한다 그래도 조금만 볼 줄 알면, 이거 한 번쯤은 봤으면 오, 미쳤네? 라고 할 거 아니에요. 미쳤네? 근데 그걸 이렇게 미쳐도 근거를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거래대금 볼 줄 알면 이래서 그렇구나, 이래서 이렇게 급등을 하는 거구나, 이런 걸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걸 못 보잖아요. 아직까지 초보니까 그냥 뭐 이런 거 봅니까? 그냥 구만전자 딱 보고 그냥. 근데 기본적 서비스를 다 제공하잖아요. 그럼 공부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근거 차트라든지 그 종목이 왜 그렇게 비싸졌고 좋은 종목인지 이런 거를 이제 아셔야 되는 거예요. 종목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튼 좋은 종목을 찾아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매매 방법이라든지, 돌파를 할 건지 눌림을 할 건지 추세를 할 건지, 뭐 진짜 뭐 변태같이 나는 낙주만 한다, 남들 막 미쳐가지고
막 공포투명에 떨어질 때 난 그것만 줍는다. 바닥에서 주워 나는 막 이런 식으로. 남들이 팔 때 난 죽는다. 막 이거 괜찮은 방법이에요. 낙주도 잘하면 좋습니다. 그런 거든지. 그 다음에는 이런 거를 이제 공부하기 시작하면은 실천에 옮겨 보는 겁니다. 지용, 행까지 가는 거죠. 지용, 행, 평, 지용, 행평, 가는 거죠. 알고 움직여보고, 행해보고, 행이네. 이제 연습 매매를 통해서 바로 하면은 투자금이 너무 솔직히 급하게 저처럼 깨지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뭣도 모르고 막 덤비면 저 나중에 제대로 흑역사 하여튼 찬란하던 뭐 엄청 잘 나갔으니까 찬란하다고 할게요. 그 당시는 그런 거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그때는 막 취해서 막 미친 듯이 했죠. 하루에 막 1600씩 버니까 막 1200도 벌고 하니까 미쳐 날 때였던 거죠. 근데 그거를 소액으로 했었으면 적어도 지금 깡통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건 안 돼요. 제가 느끼는 건데 인간이 욕심이 제어가 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저는 이번에 들어왔을 때 애초에 약간 그 실험 정신에 입각해서 이걸 이제 이렇게까지 힘들 줄 모르고 거기까지는 인지가 안 됐고 아니 뭐 깨지면 뭐 그냥 열심히 일하면 되지 이런 식의 마인드였는데 어쨌든 저는 이 상승장에서 최대한 그 레버리지를 많이 사용해서 최대한 빨리 많이 벌어야 된다. 이런 그 약간 배경 지식이 있었어요. 리만 사태의 그런 배경이 있었으니까. 최대한 빨리 벌어보자라는 생각으로 엄청나게 무리수를 둔 거였죠. 그때 잘 나갈 때 엄청 좋은데 깨지기 시작하니까 그 레버리지가 엄청나게 그러니까 차트로 보면 똑같은 비중을 실어도 자 30% 상승했어요. 여기서 30% 상승했어요. 30% 하긴 좀 귀찮다. 자, 20%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20% 상승한 상태잖아요. 그러면 제가 시드가 20% 상승해서 이 정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 120만 원이 있는 겁니다. 100만 원에서 20% 해서 3%씩 7%씩 레버리지를 써가지고 20% 먹었어요. 근데 똑같이 레버리지 2배 써갖고 20%를 깨졌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20% 그어볼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똑같이 20%를 벌고 그 번 시점에서 20%가 까였는데 내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락 레버리지가 훨씬 크다는 걸 그때 인식을 제대로 못했어요. 하물며 저는 레버리지가 기본적으로 3배, 4배씩 쓰잖아요. 깨질 땐 작살이 난다는 걸 그때는 몰랐죠. 지금은 이제 알죠. 몇 번이나 당해봤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고. 아니 애초에 시드 지금은 저 변명을 두자면 제가 지금 10만원 20만원 시드잖아요. 10만원 20만원 베팅해갖고 2% 먹으면 2,000원인데 의미가 없죠. 사실 애초에. 그러면 그 시간 낭비죠. 그 2,000원으로 솔직히 네이버에서 댓글 막 그런 것만 써도 하루에 500원씩은 그냥 공짜로 들어오는데 500원까지는 아니고 어떻게 하든 간에 캐시 슬라이드인지 뭐 그런 거 막 열심히 하면은 캐시로 막 그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런 거 하는 게 낫지. 주식 해가서 원금 깨질 수 있는 확률을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2,000원 벌겠다고 그러면 그럼 적어도 레버리 써갖고 6,000원, 10,000원은 벌어야죠. 그런 생각이어서 하는 거고. 자,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보통은 초반에부터 잘하면 천재는 있겠지만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엄청나게 위험한 시장이고 우리보다 훨씬 고수가 많은 사람들 위한 아주 전쟁터 같은 상황인데 그럼 당연히 다들 쓰라고 하는 매매일지 그리고 셀프 피드백 그걸 계속 반복해서 자기가 뭘 했는지 내동매매를 줄이고 할 수 있는 그런 걸 계속 고수분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거 하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거. 자, 이런 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좀 뭔가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내가 매매일지도 쓰고 뭔가 잘 되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안 되고 막 그래요. 그러면 요즘에 최근에 비슷한 장 같은데 왜 이렇게 안 되지? 갑자기 왜 이렇게 지수가 급락하지? 이제 시장을 파악하기도 하고 빅텍이 오르면은 시장이 좀 지수가 떨어질 수도 있네. 빅텍 지수 같은 것도 이제 한번 경험해 보면 빅텍 지수 탁 하면 튀어나와요. 솔직히 별거 아니에요. 빅텍이 뭔가 오른다. 아니 뭔가 지수가 떨어지는데 북한이 막 뭐 하고 있어. 이거
또 북한 핑계 대고 지수 떨굴라나 보다. 그럼 빨리 대형주들 들고 있는 거 뭐야 대피해야죠. 빨리 탈출해야죠. 팔고 다음에 많이 꺾였을 때 밑에서 잡는 한이 있더라도 아니면 밑에서 다시 올라올 때 잡는 한이 있더라도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니까 일단 대피하고 봐야죠. 그걸 이제 대응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업황이나 섹터 그런 거는 업황이나 섹터 같은 거는 이제 대세라든지 이런 거를 파악할 때 뭐 장기 투자라든지 이런 거 스윙 이것만 해도 이런 거를 이제 파악을 하기 시작해야죠. 아, 이 섹터가 앞으로 잘 나갈 텐데 이테메가 좀 있으면 잘 나갈 텐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최근에 그린유리라든지 2차전지 이런 거 하나기술이라든지 뭐 명신산업 이런 거 포기하지 말라고 잘 끝까지 보고 있어야 된다. 그린케미칼 끝까지 가져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런 걸 이제 보기 시작했으니까 제가 볼 줄 알게 되기 시작했으니까 아 이제부터 갈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파악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언제 갈 줄까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 언제 간다 이거는 뭐 초고수도 잘 못하잖아요. 애초에 오늘 내일 근데 애초에 그 재료가 정해져 있는 날짜에 대해서는 좀 파악해서 하는 심플자 정도 내공이 되면은 아니면 JJ 리더 선생님 정도 되면 당일날 빨리빨리 파악해가지고 그날 막 단기 수익으로 회전율 미친 듯이 돌려가면서 막 수익 볼 수도 있기도 하고 근데 그게 안 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저는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안 되니까 그럼 미리 사갖고 저기 준비를 하는 거죠. 근데 그냥 사냐? 그때부터 이제 주식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하는 거죠. 좋은 종목을 찾는 3요소. 좋은 종목을 이루는 3요소. 자, 좋은 종목이 중요합니다. 주식 공부를 할 때는 자, 여기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심플자의 요 영상을 꼭 참고해 보세요. 10일도 안 됐는데 구독자 1000명 감사 인사 올림. 이 선물을 준 거예요. 심플자가 처음에 공부할 포인트를 딱 넣어준 거예요. 그러면 저기 개념이 정말 잘 담겨 있어요. 전 지금 졸려갖고 지금 다 설명 못할 것 같은데 아 미칠 것 같네 지금. 자, 그럼 저도 얘기하지만 재료라는 거는 종목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뼈대, 펀더멘탈, 뭐 아니면 뉴스,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면은 펀더멘탈 기업 가치로 따져서 이 재료가 삼성이다, 뭐 LG다, 테슬라다, 애플이다 이런 거 다 알잖아요. 이런 거. 그러면 왠지 애플이 더 잘 될 것 같은데, 애플카가 정말 잘 될 것 같은데, 그럼 애플 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고 9만 전자, 10만 전자 갈 것 같으니까 사잖아요. 사람들이 처음엔 그래서 재료가 제일 중요합니다. 삼성전자 더 잘 나갈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좀 하다 보면은 이제 실적도 볼 줄 알고 나중에 뉴스 뜨는 거 보고 이 뉴스가 뜨면은 주가가 어떻게 될 건지 그런 것도 이제 할 줄 알게 되겠죠. 점점. 그래서 제일 중요하고 재료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계속 해야 돼요. 재료는. 그 다음에 이 차트는 기술적 지표라서 어느 정도 패턴이 다 정해져 있어요. 따지고 보면 제가 메모라이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차트는 정말 어찌 보면 쉬운 게 경험을 하다 보면 이게 갈 차트다. 이게 눈에 보인다니까요. 진짜. 저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자꾸 차트 보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차트가 갈 차트다. 근데 차트에는 대금도 포함이에요. 이 보조지표인 거래량하고 거래 대금도 포함이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캔들을 볼 줄 알아야 되고 이게 양봉인지 음봉인지 뭐 개소리 처음 들어보면 양봉 음봉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잖아요. 캔들이 뭐가 뭔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그 캔들 봉을 볼 줄 아는 기본적인 것도 있어야 되고 저 선들이 막 따라오는데 막 꽈배기가 돼갖고 따라오는데 저게 뭔지 이평선 이동 가격 이동 평균선이죠. 자, 그걸 줄여서 이평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평선이 정배열일 때 좋다, 역배열 때는 사는 거 아니다. 뭐 그런 개념이라든지. 그다음 이제 보조지표 같은 것들. 저는 보조지표 거의 안 쓰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엔벨로프 좋아요. 엔벨로프도 좋고 볼린저 밴드 이용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일목균형표는 뭐 많이 봅니다. 솔직히 많이들 보더라고. 일목균형표 이거 말도 잘 안 나오네. 혀듣고요. 자, 선행 스팬, 후행 스팬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것까지는 제가 뭔지는 모르고 잘 모르겠고, 뭐 이런 것들 보조지표 참고하는 분도 많고요. 아니면 자기가 설정한 자기 나름대로의 보조지표들이 있어요. 뭐 단기 과열이라든지, 뭐 상한가 지표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거래량 지표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대금, 거래 대금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지면 많이 터질수록 시장에 많이 터질수록 시장의 중심주, 주도주가 왜 중요하냐면은 시장의 중심이 되고 주도가 되면은 먹을 구간이 많다는 거예요. 수익이 날 확률이 높다. 수익이 날 확률이 높아진다. 물론 작은 거 가지고도 잘 파악해서 하면은 뭐 이렇게 미리 뭐 재료라든지 잘 파악을 해서 하면 남들 안 샀을 때 뭐 긁어 모아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이제 좋은 종목을 찾으면 되는 거죠. 최근에 제가 이제 보여드린 성우전자가 좀 그런 면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3요소에 따라서 공부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시작인 겁니다. 이제부터.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솔직히 말하면 딴 거 없고 시장이 도와주면 수익이 잘 나고요. 시장이 안 도와주면 좀 깨지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덜 깨지는 방법을 이제 슬슬 익히기 시작해야 되죠. 뭐 비중 조절을 한다던가 분할 매수를 한다던가 이제 매매로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매매 방법을 조율을 한 겁니다. 해보고 소액으로 다시 해보고 매매일지도 써보고 이렇게 되는구나. 그럼 시장 파악이나 이런 것들 다 파악하기 시작하고 또 다시 가는 거예요. 좋은 종목, 이게 그래서 이게 좋은 종목이구나. 그래서 제가 최근에 오늘 하나 또 느낀 게 하나기술 제가 좋다 했잖아요. 근데 하나기술이 안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내려왔구나. 이게 왜 명신산업하고 틀리게 얘가 힘이 떨어졌구나. 근데 요 구간보다 거래대금이 덜 터졌어요. 보이시죠? 근거가 하나가 떨어졌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장의 힘이 빠졌다는 소리예요. 종목의 힘이 위험하니까 여기서 해지를 해서 도망간 사람들이 많다는 소리입니다. 세력도 여기서 돈을 더 안 쓴다는 소리고, 물론 여기서 더 터지는 금액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뭐 한 10% 정도 더 떨어졌다 뿐이지 어제는 80% 90%라고 말씀드렸으면 지금 올라갈 확률이 여기서 다시 상방이 될 확률이 어제는 8, 90%라고 얘기했으면 지금은 한 70% 정도로 떨어지는 느낌인 거죠. 왜냐하면 근거 중에 하나인 거래대금이 좀 안 좋은 모양으로 떠 있다. 자, 이런 걸 이제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인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명신산업을 한번 볼까요? 왜 더 좋은지 명신산업이? 명신산업은 밑에 구간보다 그러니까 상승률이 훨씬 더 크잖아요. 밑에 구간보다 위에 구간이 적어도 더 터지거나 비슷하잖아요. 적어도. 그리고 여기서도 계속 거래대금이 터지고 얘는 그러니까 죽질 않고 더 버텨주는 거잖아요. 이런 걸 볼 줄 아는 눈이 생기는 거죠. 차트상으로도 그렇고. 그러면 명신산업 도대체 이놈이 뭐하는 놈인데 딱 매물 봅시다. 테슬라. 테슬라하고 엮여 있구나. 근데 핫 스탬핑으로 공정한 핵심 부품 독점 납품. 막 이런 미사 요구를 많이 써요. 그러면은 핵심 부품, 독점 이런 걸 쓰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임팩트 있는 얘기잖아요. 핵심, 독점. 그럼 재료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내공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10개월도 안 된 저 같은 주린이가 제가 최근에 좋다고 뭐 하나기술 좋다고 했다가 좀 깨졌지만 소룩스 지금 시나리오 잘 썼잖아요. 제가 뭐 이쯤에서 어떻게 하라면 잘 됐잖아요. 뭐 알체라 반등 줬잖아요. 좋은 종목이면 갈 거다. 이런 거 다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인바이오 반등 구간이 있어서 충분히 좋을 거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시나리오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 계신데 전 나름대로 양음량 패턴도 배웠기 때문에 양음량 패턴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아서 조금 전망이 좋다 막 이런 얘기 했었죠. 그리고 신규 상장주의 흐름들을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팁이지만 차원게임님이 제일 잘해요. 차원게임님이 신규 상장주에 대한 자 보세요. 지금 요 테마 요게 지금 신규 상장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돈 냄새를 잘 맡으니까 신규 상장주를 공략을 잘했어요. 보니까 그러더라고. 제일 잘해요. 그래서 신규 상장주는 제가 창원개미님한테 배운 것도 꽤 많아요. 근데 약간 저는 차트상으로만 접근하니까
그 개념을 은근슬쩍 배웠지. 아, 내가 창원개념한테 배운 게 아니고 배웠구나라는 걸 이제 인식한 거죠. 그때까지 인식하지 못했다가 은연중에 내가 이 내공이 있었던 게 창원개미님한테 배워서 이렇게 있었구나. 왜냐면 딜라 선생님도 잘 안 하고 심플자도 신규 상승준 잘 안 하고요. 이게 시장이 미쳐서 하는 거지. 제이제 리더 선생님도 신규 상승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겪어본 거예요. 이 리스크가 훨씬, 그러니까 아는 거죠. 보호예수라든지 자기들이 커버할 수 없는 리스크가 많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시장이 너무 미쳤으니까 아예 안 할 수는 없고 나름대로의 기준점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게 내공인 거죠. 자, 그런 식으로 주식 공부를 계속 하다가 다시 계속 깨지면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게 반복이에요.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제가 감히 얘기하자면 저 정도는 가볍게 올라와요. 이렇게 공부를, 이런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적어도 이 세 사람 정도, 네 사람 정도, 뭐 태건 TV도 있고 뭐 다 있지만 좋은 사람들 많습니다. 보컬 경제라든지 뭐 개념 알려주는 뭐 전 3프로나 슈퍼겜이나 시간여행 TV나 다 좋아합니다. 저는 진짜 유튜브 선생들이 다 존경스럽기 때문에 전 정말 많이 봐요. 유튜브를 하루에 최소 일할 때는 항상 계속 귀에 꽂고 있고 항상 듣고 있고 라디오처럼 이제 차트 패턴을 보지 못할 때 일할 때는 이제 화면을 못 보고 라디오처럼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 마인드 같은 거 이런 거 매물대 원리 뭐 설명해 주는 거 이런 거 주식 공부를 해야 되는 방법 이런 것들 그냥 반복해서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발견을 한다니까요. 지겹지만 근데 마지막으로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거 진짜 중요해요. 모든 일이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재미. 주식을 공부하는데 재밌어야 있어야 되고 주식을 하는 재미가 있어야 되고 그 재미가 뭐가 있냐? 돈 버는 재미. 일단 돈이 잃으면 재미없잖아요. 그럼 돈 버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 거죠. 돈 버는 재미를 느끼려면. 그리고 주식 자체가 재밌는 거. 재미. 전 둘 다 재밌어요. 그럼 주식 자체의 재미를 느끼려면 딴 거 없어요. 솔직히 바코드로 하는 분하고 뭐 용루 이런 사람들 봐도 되긴 되는데 그 예능으로 봐도 되는데 그냥 슈카월드 주총꾼 막 이런 거 미친 내용 있잖아요. 너무 재밌는 내용이 많잖아요. 그리고 유익해요. 심지어 거시적인 부분에 파악하기 좋아요. 3프로TV 저 여기서 3프로TV에서 오건영이라든지 이런 사람 진짜 좋아합니다. 오건영 이분 나올 때 이 금리천재, 전 금리천재라고 부르거든요. 금리천재. 그리고 제가 제 그 멘토라고 부르고 싶은 누구야? 박석중 여기 있네. 박석중. 제가 진짜 이 영상 어딨냐? 제가 이제 처음에 들어왔을 때 아직도 주식은 매력적이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자, 이 영상을 코로나 때 기준으로 이 코로나 때 3월 달 말 이때쯤에 올라온 내용이거든요. 제목 너무 멋있죠. 봄을 이기는 겨울은 없다. 이때 한참 겨울이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든 상황이었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제는 달려들어야 될 때다. 이젠 덤벼야 될 때다. 이게 날짜가 아마 3월 25일. 자, 이때 진짜 미친 듯한 하락장이었는데 감히 이런 멘트를 써가면서 봄을 이기는 겨울은 없다. 이제 봄이라 이거죠. 주식시장이 봄이라 이거죠. 공교롭게도 이 시기를 보세요. 3월 25일이잖아요. 우리 시장 어땠습니까? 3월 25일부터 미친듯이 반등이 나왔잖아요. 3월 19일 바닥 찍고 미친 듯하게 V자 반등이 나왔잖아요. 아무도 예상 못하는. 근데 아주 용감하게 자신의 그 뷰를 가지고 자신의 경험과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던 거죠. 봄을 이기는 겨울은 없다. 저 이 영상 가끔씩 봅니다. 가끔씩 들으면서 막 약간 제가 후회를 했던 막 그 당시에 이제 후회가 많을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듣고 용감하게 뛰어들었지만 이분들을 배반하는 매매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후회도 있고 해서 저도 이제 가끔 울기도 하고 스스로 이제 왜냐면 너무 미안하니까 저 주위 사람들한테 제가 이대로만 했으면 적어도
되게 뭐랄까 성공한 투자자가 적어도 지금까지는 투자자가 될 가능성이 높았는데 잘 배우면 좋았으니까 배운 건 좋은데 배운 대로 안 한 애초에 처음부터 불량 학생이었던 거죠. 배운 척하고 지멋대로 하는. 근데 저는 이 실패의 경험으로 늘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적어도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이건 틀린 방법이다. 강방천 이런 분들, 존봉준 아저씨, 존봉준 형님 좋잖아요. 메시지가 좋잖아요. 이때 뭐라고 했습니까? 존봉준의 주의력 멘트 아시잖아요. Right now. 주식을 언제 사야 됩니까? 언제 사야 되냐고. 지금이라도 사라고. 존봉준 아저씨는 맨날 말하잖아요. 지금도 맨날 하는 말이잖아요. Right now. 구만전자 개미 나쁘지 않다. Right now. 대신 주식을 도박으로 하지 말라. 평생 가져가라. 평생. 9만 전자가 아니라 10만 전자, 15만 전자 된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이 제일 싸다. Right now. 그리고 떨어지면 Right now. 7만 전자가 제일 싸다. Right now. 메시지가 분명하잖아요. 정봉준 아저씨.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 싫어하는 분도 많아요. 워낙에 메시지가 강력하다 보니까. 그리고 헛소리 한다고 생각하는 분도 많고. 근데 저는 그거 하나 진실이라고 봅니다. 투자를 하라고. 지금이라도 투자를 하라고. 투자를 하지 않는 삶이 결코 당신이 노동 수익을 얻지 못했을 때 그때까지 그 쌓아온 저금이라든지 저축이라든지 이런 게 당신의 인생을 커버치지 못할 만큼 분량이잖아요. 그러면 당신은 그때 가서 후회한다니까요. 왜 내가 그때 투자를 안 했을까? 뭐라도 하란 말입니다. 주식 투자를 하든 뭐 부동산을 지금에서라도 사든 아니면 금을 사든 자신만의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메타 인지하시라고요. 자기가 주식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투자가 할 수 있는 거 미술품 사든 간에 컬렉터가 되든 간에 레고를 하시든 간 레테크 레고를 하든 간에 별의별 게 다 있잖아요. 지금부터 하시라는 거죠. 공부를 하시고 메타 인지하고 주식뿐만 아니라 저는 제일 뭐 내동매매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내동매매 안 하고 어떻게 인간 탐욕스러운 존재인데. 근데 단 하나 저는 리틀 치킨이 제일 싫어요. 리틀 치킨. 내일 당장에 그 전쟁이 나서 무너질 거야. 그러니까 나는 막 저거 하고 있을래. 나는 너무 무서워. 그러니까 나는 그냥 여기서 만족할래. 아니 만족을 하는 끝까지 그 마인드를 끝까지 가는 사람은 괜찮아요. 근데 리트치킨의 대부분은 마지막에서 9만 전자가 된다니까요. 고점 개미가 된다고. 고점 개미. 그런 사람들이 고점 개미가 돼요. 그럴 거면 남의 말을 들어보고 그걸 검토를 해보라는 거죠. 메타 인지를 하라는 겁니다. 검토를 자기 제3자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보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나. 정말 난 뒤처지는 건가? 아니면 나는 절대적인 확신이 있어서 나는 노년층이든 언제까지 무조건적으로 나 신뢰 저거를 끝까지 밀고 나갈 거다. 그러면 자기 인생이 실패한 인생은 아니죠. 자기가 원하는 인생인가는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 올 얘기는 아니었는데 여기 너무 질질질 끌었네요. 주식을 공부하는 방법. 그러니까 주린이 입장에서 주식시장에 투자에 대하는 자세, 마인드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좀 졸려가지고 뇌가 막 잠겨가지고 또 산으로 갔는데 어쨌든 뭘 하시든 간에 지용운행평. 자 여기 들어가면 써 있어요. 어딨지? 잠깐만요. 여기 왜 안 나와? 여기 있다. 지행용훈평이네요. 지행용훈평. 알고 있었는데 지금 까먹었고. 습득하고 자기 자신을 먼저 파악하고 습득하고 습득한 지식을 실천하고 매매해보시고 사용해서 매매해보고 써보고 그리고 그걸 인지하고 매매 일지 같은 거 써가지고 반복하고 그리고 남들에게 가르쳐도 보세요. 제가 그래서
유튜브 채널 하면서 저한테도 가르쳐주고 다른 분들은 저 같은 사람한테도 배우고 싶은 분한테도 가르쳐 보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신한테 가르쳐 주는 거랑 똑같다니까요. 그리고 평가를 해보라는 거죠. 평가해보시오.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겁니다. 아, 나 좀 잘하고 있네. 괜찮습니다. 잘하고 있는 건 잘하고 있는다고 평가하고, 아, 이건 잘못했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평가하라는 겁니다. 자기 자체점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발전해서 결국에는 이룩하라는 거죠. 경제적 자유를 이룩하라는 겁니다. 평생 인세 같은 수입을 만드는 주식 테크를 할 수 있는 훌륭한 투자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을 이맘때쯤 한번 남겨봅니다. 정말 영상 항상 봐주셔서 늘 감사드리고, 제가 이렇게 너무 힘든 상황에서도 제가 좋아서 하는 겁니다. 사실 저는 다른 분들이 구독자가 한 명이어도 저는 제가 좋으면 해요. 워낙에 자존감이 미친놈이라, 자존감이 너무, 자기 객관화 메타인지가 너무 미친놈이라 저는 저 혼자서라도 하거든요. 왜냐면 자기 만족감이 나르시스트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뭔 소리 하려고 했어. 이게 좀 개소리 하고 있는데, 아무튼 영상 항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평생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투자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